트럼프 관세 부과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에 7,400조가 증발이 됐죠. 충격으로 보면 팬데믹 때보다 더 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팬데믹 때 시총이 이틀 동안 증발된 게 6,700조인데 지금 7,300조니까 엄청나게.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본업은 전업투자자고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탄핵 결정이 국내 주식의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정치적인 이슈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으로는 긍정적이긴 한데, 이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탄핵이 될 거라는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딱 시점에서 탄핵 결정이 엄청 주시장에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반응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아마 6월 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벌써 지난주부터 탄핵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정치 테마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테마주,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준표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테마주가 사실 주시장의 어떤 새로운 수급의 어떤 동력원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 사람에 대한 이 테마주는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뭔가 이 소위 말한 조기 대선과 관련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시장 반영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후보 윤곽이 잡히면 그 후보들이 어떤 대선 공약을 내세우는지, 공약 관련돼서 이 정부의 정책 관련돼서 보면 그거는 개인 인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탄핵 결정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이 트럼프발 관세가 오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관세가 상당 부분 이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대만 증시, 일본 증시, 유럽 증시 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매크로 관련된 관세 부분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 결정 관련된 부분은 주시장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공매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건데, 원래는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기대감이 미국발 관세 때문에 다 깨졌고요. 사실은 이 공매도로 타격을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2차전지 업종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리는 주식, 그걸 대차 주식이라고 하는데, 대차 잔고가 나오는 쪽도 2차전지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기준점을 보는 거는 PBR 기준으로 보는데요. PBR이 보통 1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판 거로 그 회사의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시가총액을 다 살 수 있는 그거를 PBR 1배를 기준으로 보는데, 실제 PBR이 5배 이상, 많게는 10배에서 20배 이상 고평가된 주식이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도 여전히 좀 많다. 그래서 그 PBR로 과대평가된 거, 성장성, PBR로 보면 성장성이 과대평가됐다고 보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타겟이 됐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부담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버티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면 공매도 타겟이 무조건 비싼 주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2차전지도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매도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를 치기 위해 빌린 주식의 잔고가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이것도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당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로봇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로봇 관련주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그 밑단에 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많이 오른 하이젠 RNM이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최근에 SK온 지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됐던 그 유일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은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이제 지수로 보면 선진국 증시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이제 PBR이 5에서 6배 정도고, 일본 증시가 2배에서 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좀 낮춰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PBR이 지금 0.9배 정도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지금 1배 후반이니까 지수 자체로 보면은 공매도 재개가 여기서 더
PBR 기준으로 0.8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시장 전체 평균이. 그래서 시장을 매도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업종별로 타겟된 그 대차장고 증가세가 늘어나는 거, 이거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과 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매도 지정 날짜, 그러니까 지금은 장중이라서 4월 4일 기준으로 이렇게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이 뜨거든요. 뭐 SK 하이닉스, 두산건설, 뭐 이재명 테마주, 뭐 동신건설, 뭐 두산, 그리고 뭐 안내, 이것도 테마주죠. 원익 뭐 홀딩스, 유리기판 테마주, 뭐 JNTC, 뭐 테크, 이렇게 단기간에 이 소위 말하는 이 공매도 과열 신호가 뜨는 걸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개별 종목을 보지 마시고 이게 어디 업종인지, 아 이게 정치 테마주에서 공매도 이 과열 신호가 많이 뜨는구나, 또는 IT 반도체 쪽에서 공매도 과열 신호가 많이 뜨는구나, 또는 2차 전지 쪽에서 공매도 과열 신호가 많이 뜨는구나,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미국 증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관세 부과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에 뭐 7,400조가 증발이 됐죠. 아마 최근 급락이 충격으로 보면 이 상호 관세의 충격은 팬데믹 때보다 더 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팬데믹 때 시총이 이틀 동안 그 증발된 게 6,700조인데 지금 7,300조니까 엄청나게 공포가 큰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가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중국이나 유럽에서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복 관세로 갈 경우에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미국 증시에 부정적인 거고요. 주시장은 결국 관세 쇼크에 대한 완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경기 침체 얘기, 시장 뭐 폭락, 뭐 그다음에 시장 위기, 주시장 위기 시나리오를 가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재무장관의 베센트가 이건 관세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발 AI 기업의 딥시크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그러니까 기술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이 꺾일 것이다, 이익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그렇게 트럼프 정책 때문이 아니고 실제 시장 하락은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를 얘기한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것도 일정 부분 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AI 관련돼서 캐펙스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존 서비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다면 빅테크들의 그 캐펙스 투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뭐 퇴색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거는 그 누구도 시장에서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강달러 정책을 가지고 있고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세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증시를 뭔가 부양할 만한 그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제롬 파월한테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했는데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 못하니까, 왜? 시장에서 경제지표가 나빠야지 금리를 인하할 건데, 우리는 철저하게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의존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야 했는데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시장의 지표가 좋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서 시장에 나오는 데이터 지표들을 완전 망가뜨린 거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지표들을 망가뜨리면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안전자산, 국채국 같은 안전자산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빅테크 포함 S&P나 나스닥의 지수 쪽으로 갈 확률은 있다. 그런데 가기까지의 시간은 걸린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일단 관세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 엄청난 대미 무역 이 적자를 일단은 막으려고 2,700조가 넘는 적자를 막기 위한 그런 액션을 일단 계속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 경제 후퇴에 대한 우려가 지수에 반영이 돼서 PBR 아까 0.85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으로 보면 국내 증시는, 미국은 국내 증시 계속 빠질 때도 올랐고, 그리고 미국 증시 빠지니까 국내 증시는 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국 증시보다는 오히려 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아직은 좀 더 상황을 보자, 조심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디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랑 구독 모델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황을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시황, 그날그날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그다음에 업종, 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특징적인 종목과 기업을 당연히 유튜브에 안 하는 내용을 하니까 PD님이 댓글 달아주실 건데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만 보셔도 시황, 업종, 기업에 대한 모든 시장 돌아가는 거를 그때그때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끈끈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하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